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각국의 사이버 안보 관련 현직 당국자와 전문가들이 동아시아 영내 사이버 안보 위협에 대한 초국가적 협력에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특히 북한 사이버 공격 등의 외부 위협에 노출돼 있다면서 각국마다 입장차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소통과 효율을 바탕으로 전문가 집단 간의 논의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첫 소식 김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 브루킹스 연구소가 주관한 동아시아 영내 사이버 위협 관련 토론회에서 한국이 겪었던 사이버 침입 사례가 거론됐습니다. 배종인 한국 외교부 국제안보대사는 지난 2009년 디도스 공격과 2014년 한국 수력 원자력 해킹 사건 등을 예로 들면서 당시 큰 혼란이 있었던 사실을 상기시켰는데 모두 북한 정권의 지령을 받는 김숙희, 라자루스 등 북한 사이버 공격 단체의 소행으로 밝혀진 것들입니다. The Republic of Korea has been exposed to significant cyber intrusions in the past, from the DDoS attack in 2009 to the Korea hydro and nuclear power hack in 2014 to the WannaCry ransomware attack 2017. 토마스 우렌 호주 전략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주요 사이버 공격의 목적은 외화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활동이 계속되는 배경으로 북중 관계를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There's many North Korean hackers in the PRC, and I think that's partly because the PRC realizes that cutting them off would actually be perhaps too damaging for the regime. And I think cutting off their cyber capability might lend too much towards collapse, which is terrible for the Chinese. 정박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도 북한 사이버 활동에 강력한 국제적 압력이 가해지지 않는 현실에 동의했습니다. North Korea really enjoys having a permissive environment, and they use those diplomatic engagements and diplomatic relationships with various countries, especially in Southeast Asia and China, to launch their activities. 엘리나 노어 아시아 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 국장은 북한, 중국, 러시아 등의 사이버 위협에 대해 국가별 입장차가 클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일부 동남아 국가들은 공적으로 선언된 적의 개념이 없으며 북한과 같은 국가와도 일정한 외교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미호코 마츠바라 일본 전신전화 주식회사 사이버 전략국장은 이 같은 간극을 줄이기 위해 전문가 집단 간의 논의의 장 마련을 강조했습니다. Task you should have is to make sure that you identify and prioritize at least only a couple of important topics that everybody would agree to talk about. Everybody is interested in talking about. Otherwise, there will be no value to bring it back to the members. 미호코 국장은 이어 각국이 저마다 다른 배경과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 만큼 사이버 안보 전문가들이 공통된 사이버 안보 관련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또 이를 바탕으로 각국 전문가들은 토론을 정례화함으로써 외부로부터의 사이버 위협에 대한 효율적 대응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김시영입니다. 국제인권단체가 북한이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등을 이유로 국경을 넘는 사람들에게 사살 명령을 내린 것은 분명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과거 동독의 지도자들이 심판을 받았던 상황과 비교하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향후 국제사회 심판을 받고 싶지 않다면 이 같은 명령을 당장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휴먼 라이츠 워치는 28일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대유행이 시작된 이후 북한이 국경을 봉쇄하면서 주민들의 이동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단체는 그러면서 한국의 북한 전문 매체가 입수한 북한 인민보안성의 문건을 인용하며 북한 정권이 허가 없이 국경 부근 지역에 들어가는 주민들을 사전 경고 없이 사살할 것을 명령했다고 전했습니다. 존 시프턴 휴먼 라이츠 워치 아시아 국장은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전쟁 등에 적용되는 무력 갈등 상황을 제외하고 공권력이 즉석에서 사살하는 명령은 국제인권법을 심각히 위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This type of order, no matter what the emergency or the necessity for health or other reasons, this type of order is illegal under international law.
앞서 지난 9월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 미군 사령관은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해 국경 지역에 특수부대를 보내고 무단 월경자에 대한 사살 명령까지 내렸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로버트 킹 전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 특사는 VOA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유입을 막는다는 이유로 북한이 이 같은 조치를 벌이는 건 북한 자체가 극심한 공황 상태임을 보여준다고 비판했습니다. Yes, the pandemic is not under control and it will take some efforts and so forth to deal with it. But that, you isolate people, you don't, exclude them permanently. And this whole thing seems to be very strange. 킹 전 특사는 그러면서 한 달여 전 북한군 총격에 의해 한국 국민이 피살된 사건도 북한의 이 같은 조치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문제를 지적한 휴먼 라이츠 워치는 이어 현재 북한 정권이 주민들을 억누르는 상황을 통일 전 동독의 상황과 비교했습니다. 과거 에리히 호네커 전 주석 등 동독의 지도자들이 통일 후 국제사회의 심판에 직면했던 사실을 지적한 겁니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는 그러면서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미래에 국제사회의 엄격한 심판을 받고 싶지 않다면 국경 지역의 즉각 사살 명령을 지금 당장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경입니다. 전략 폭격기와 전략 핵 잠수함 등과 함께 미국의 3대 핵전력으로 꼽히는 미니트맨3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의 시험 발사가 29일 성공적으로 이뤄졌다고 미국 전략사령부가 밝혔습니다. 미국 전략사령부는 29일 미국 공군 글로벌 타격사령부가 0시 27분쯤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미니트맨3 한 발을 탄두를 장착하지 않은 상태로 지하 발사시설에서 발사했으며 약 7,600km를 비행해 태평양 마셜제도 인근 해역에 낙하했다면서 이번 발사를 통해 미니트맨3의 비행 능력과 정확도, 신뢰성 등을 검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찰스 브라운 미국 공군 참모총장은 미국의 동맹과 파트너 국가들을 보호하는 강력한 핵 억지력과 적국을 효과적으로 저지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니트맨3는 미국의 3대 핵전력 가운데 가장 반응 속도가 빠르며 최대 450킬로톤급 핵탄두 3발을 장착하고 지구상 어디든 30분 이내에 타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호주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이행을 감시하는 아르고스 작전을 위해 오는 31일부터 해군 호위함인 아룬타함을 동아시아 해상에 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호주 국방부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호위함 배치 계획을 밝히면서 안자급 아룬타 호위함은 아르고스 작전 수행에 요구되는 정확하고 정밀한 해상 감시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린다 레이놀즈 호주 국방장관은 호주가 협력국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대북 제재 이행 감시를 위한 군사작전을 지속적으로 펼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이를 통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달성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중대한 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호주는 미국과 뉴질랜드, 일본, 영국, 캐나다, 프랑스 등 7개국과 함께 북한의 제재 회피를 단속하기 위해 다국적 공조를 이어가고 있으며 지난 2018년부터 현재까지 아르고스 작전에 해군 호위함과 해상 초계기를 각각 4차례와 7차례 배치해왔습니다. 미국의 국제학 교수들의 80% 이상이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 국제기구와의 협력과 군사동맹 관리 등 미국의 외교 정책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국 윌리엄 앤 메리 대학 글로벌 리서치 인스티튜트의 티칭 리서치 인터내셔널 팔리시 프로젝트가 지난 9월 중순 미국 국제학 교수 700여 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대선 결과에 따라 미국의 외교 정책이 달라질 것으로 보는 분야 응답으로 국제기구와의 협력 87%, 기후변화 94%를 비롯해 국제보건 분야 86%, 군사동맹관리 88%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미국의 군사력 사용과 테러 대응 정책 변화는 각각 24%와 29%로 나타나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국제학 교수들은 또 대선에서 결과에 따라 다른 나라들의 미국에 대한 협조 수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전망했는데 응답자의 92%는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경우 외국 정부들이 더 협조할 것이라고 답했으며 2%는 트럼프 후보에 더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